안녕하세요. 오늘은 틸리 조직 신학 세 번째 책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한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타락의 상징과 서구 철학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타락의 상징은 기독교 전통의 결정적인 부분이다. 기독교 신학이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전통의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이 2000년간 풀려고 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자주의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죠.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악을 끼쳐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틸리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5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신학은 타락을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서 분명하고도 모호하지 않게 설명해야 한다. 틸리가 아담과 하악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은 상징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을 가진 이야기라는 거죠. 현대 신학자들은 다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편이고, 틸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요. 상징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은 다른 말과는 좀 더 다르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말도 실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상징은 더더군다나 실제에 더 강력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나 어떤 표현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그 실제 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징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투만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이제 타협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 신화를 넘어서야 된다, 벗어나야 한다. 타협 신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신화를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불투만은 그 작업을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그 당시에는 끼쳤지만 지금은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틸리가 주장하는 바는 반탈신화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탈신화를 완전히 이뤄낼 수는 없고, 여기서 반은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냥 halfway, 그러니까 절반 정도 탈신화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탈신화와는 신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징을 빼고서는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그가 실존을 본질의 논리적인 규결로 이해했다면 실존 그 자체는 본질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틸리가 이제 실존과 본질을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실존이었죠. 이게 본질이고, 근데 창조와 타락 이야기는 이 본질에서 이제 실존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본질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이 본질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죄라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죄가 발생했죠. 죄를 저질렀죠. 그럼 이 본질의 요소라고 생각하면 죄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틸리는 이제 거기에 반대합니다. 죄에서가 아니고 본질에서 실존으로 옮겨오면서 이 본질에서 실존으로 옮겨오면서 여기서 이제 죄가 발생한 것이지, 죄가 이 본질의 요소에 속한다고 하면 죄는 창조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틸리는 반대를 하고요.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틸리가 언급하는 두 부류의 이제 철학이 관념론이랑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관념론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헤겔이죠. 타락에 대해서 이제 철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관념론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성취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시작을 했지만 계속 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헤겔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 자연주의에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이게 자연 철학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틸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자연주의 철학자가 인간은 어떠한 공경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긍정적인 거죠. 그냥 사람에게는 뭐 인간에게는 자연에게는 어떠한 공경도 있지 않고 그냥 다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냥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곤란, 환란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뭐 극복해야 할 뭐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다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관념론이나 자연주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경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제 관념론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간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옳은 거기 때문에 인간에겐 공경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실존이었죠. 여기가 본질이었는데, 이 실존은 철학의 영역이고 이 본질은 신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존과 본질이 상호 침투한다고 이제 틸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존이 이게 본질이었죠. 인간에게는 공경이 있다고 이제 틸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인간에게 공경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거는 관념론이나 그러니까 자연주의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실존주의 철학은 안 그러죠. 인간에게 공경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질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는 공경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질에서 실존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본질에서 실존으로 옮아오면서 뭔가 사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틸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 단어는 소외죠. 소외가 발생했고 거기서 이제 그 소외 표현으로 죄라는 것도 발생을 한 겁니다. 만일 신학자가 실존은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실존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자신의 결단을 존재론적인 개념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그는 철학자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신학자는 주로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이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가 만약에 이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실존은 본질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본질과 실존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다면, 단순히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철학자 영역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학과 철학이 상호 침투한다고 틸리는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